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난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난나님이 오늘 처음으로 시들무에 발걸음 해주시는 분인데, 이분도 보면 안 될 것들을 봐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죠, 저희는. 그치만 각자 개인만의 그 상황이 전부 다 달랐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난나님.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아유, 졸리신 거 아니죠? 지금, 시차가 좀 안 맞아가지고. 살짝 피곤하긴 한데 아우, 괜찮습니다. 얼마나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지금 거긴 몇 시입니까? 새벽 6시 조금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더 긴 말 안 할 거고요. 그리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일단은 난나님이 오늘 시들무에 찾아와 주신 이유가 제가 봤을 때 뭐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수많은 귀신 목격담들이 있지만 좀 몇 살 때 처음 보신 거예요? 귀신이라는 존재를. 제가 6살 때쯤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인지를 했다라고 느껴도 될까요? 정확하게는 너무 많이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이게 뭔가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냥 갑자기 확 보게 된 상황에 와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싶었던 순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야 됐건 간에 정말 많은 귀신을 목격을 하셨겠지만 처음 봤던 그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난나예요. 우선은 제가 가정사를 얘기를 해야 이게 흐름이 이해가 돼서 저희 어머니가 21살에 오빠를 낳으셨고요. 근데 친할머니가 무당이셨고 아하. 외가가 또 기독교여가지고 그 결혼이 양가에서 너무 극심하게 반대하셨던 결혼이어가지고 근데 애를 지우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결혼을 좀 강행을 하셔서 낳으셨어요. 예. 근데 두 분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친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양 집안에서 아예 연락도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분이 모든 걸 좀 두 분이서만 아예 다 해결하셔야 했다고 해요. 예. 부모님이 그때 대학도 다니고 일도 하느라 바빴는데 아버지가 특히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올 때마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대요. 원래도 다정한 사람은 아니셨지만 술을 마시면 좀 심한 폭력이 있었다고 아하. 하더라고요. 그걸 오빠를 보면서 참고 지내시다가 원래는 친아버지 그 원룸 자취방에서 지내다가 오빠가 3살이 됐을 쯤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이사를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나서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좀 겁이 나셨대요. 애가 하나여도 버거운데 둘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으셔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 무당이셨던 친할머니가 갑자기 태몽을 꾸셨다며 얘는 꼭 낳아야 된다고 고집을 그렇게 부리시더래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근데 그날에 갑자기 생활비까지 몇백만 원을 덜컥 주시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러시니까 어머니가 뭔가 불안했지만 이사도 가야 되고 두 분이서 애를 키우시다 보니까 형편도 좋진 않았어서 고민하시다가 그 돈을 밝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오빠를 보고서는 너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을 거다 이러면서 표현을 좀 하셨고 어머니가 그걸 온몸으로 막으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오빠를 데리고 도망가려던 순간에 아버지가 엄마를 계단에서 밀치고 오빠를 끌려다가 갑자기 기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같은 빌라 단지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엄마랑 오빠를 구급차로 이렇게 보내고 오빠는 그때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심각했구나, 상황이. 그래서 그 친할머니께 받았던 그 돈이 오빠 치료비로 다 들어갔고 그 날을 기준으로 오빠가 이상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오빠를 때리다가 기절했던 그 순간에
아버지 뒤로 어떤 그림자 같은 게 뒤쪽으로 싹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고 본인도 기절을 했는데 헐. 병원에서 정신도 못 차리고 이렇게 눈만 뜰 때마다 자꾸 검은 그림자들이 본인한테 다가와서 이상한 말들을 속삭이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어떤 아줌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앉아서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 순간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렸던 거 보면 아마 그게 친할머니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 후로 임신한 몸으로 어머니가 달리 갈 데가 없으셔가지고 그 집에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아빠는 그날을 기준으로 술을 안 마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좀 불안한 날들을 살게 됐대요. 네. 그 와중에 제가 태어난 거고 오빠가 5살이 돼서 집 앞에 어린이집을 다니게 됐는데 거기가 기독교 어린이집이어가지고 오빠를 엄청 잘 챙겨주셨대요. 그래서 원장님이 어머니 사정을 다 알고 계셔가지고 엄마가 일하시는 동안 어린 저까지 돌봐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때 일을 더 많이 하셨고 오빠는 그래서 한동안 집에 있는 시간보다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는데요. 이 어린이집은 원장님네 집이랑 연결된 구조여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이 끝나더라도 엄마가 바쁘신 날이면 원장님이 집에 데려가셔서 이렇게 먹이고 재워주시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때 오빠가 새로운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는데 원장님이 너무 착해가지고 이 선생님을 어린이집에서 재워주기도 한다면서 너무 좋다고 자랑을 했대요. 근데 오빠가 말하는 이 선생님의 특징을 들을 때마다 엄마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았대요. 그 특징을 보면 그 선생님은 맨날 하얀 옷만 입어. 재밌지. 그 선생님은 이상한 냄새 나긴 하는데 그래도 좋은 사람 같아. 맨날 내 옆에서 나랑 같이 놀아주고 저번에 태진이가 나를 때렸는데 그 선생님이 혼내줬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옷을 입는 건 뭐 일하는 복장이겠거니. 이상한 냄새는 뭐 오빠가 냄새에 예민해서 그렇겠거니 막 이러면서 오빠가 말하는 모든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서 넘기셨다고 해요. 근데 하루가 다르게 점점 오빠 어린이집에서 사소하게 다치는 날이 많아지니까 이거 뭐하다 다쳤어? 왜 다쳤어? 물어볼 때마다 하얀 선생님이랑 놀다가 하얀 선생님이 내가 잘못해서 혼내신 거야. 괜찮아. 이렇게만 말을 하니까 답답해서 엄마가 어린이집에 전화를 하셨대요. 원장님 너무 감사한데 하얀 옷 입은 선생님이 오빠를 퉁퉁이 할게요. 퉁퉁이를 혼내시는 게 좀 과한 것 같다. 내 팔에 멍도 있고 발톱도 깨져 있고 다리도 까져서 이렇게 오니까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원장님께서 하얀 선생님이 누구시지? 퉁퉁이 반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볼게요. 퉁퉁이 워낙 예뻐하셔서 그런 거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반응을 하시더래요. 그러게 하얀 옷이라고만 네. 하니까. 네, 근데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고 하셔서 그냥 믿고 알겠다고 하시는 수밖에 없었대요. 워낙에 일이 바쁜데 맡아주시는 데가 잘 없으니까. 근데 자꾸 상처가 계속 생겨오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일을 안 가고 엄마가 어린이집에 오빠랑 저를 데려다 주는 김에 그게 누군지 봐야겠다 싶으셨대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서 원장님한테 오늘 퉁퉁이 선생님이랑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러니까 퉁퉁이반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오빠네 반, 해바라기 반, 무궁화 반 선생님 중에서 매일 같은 옷을 입는 분도 없을 뿐더러 하얀 옷을 입고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애들을 케어하다 보면 뭐가 묻고 더러워져서 선생님들이 분홍색이나 다른 밝은색 계열만 입으신다고 하시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하얀 선생님이 누구야? 이러니까 오빠가 갑자기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확 두뇌를 이리저리 불안해하듯이 흔들면서 안 되는데 엄마 그거 비밀이야. 이러면서 엄마 무릎에 앉아있던 애가 갑자기 벗어나서 도망을 갔다고 해요. 뭐야?
여기서 엄마가 하연 선생님은 존재를 하질 않는데 오빠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엄마가 또 모태신앙이시다 보니까 그런 걸 본다는 걸 아예 안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다가 어머니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 혹시 퉁퉁이가 혼잣말을 많이 하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하면서 오빠가 평소에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한다든지 누구랑 손을 잡고 걷듯이 이렇게 팔을 들고 걷는다든지 그냥 갑자기 넘어진다든지 하는 일이 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마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어린이집 수첩이나 뭐 전화로 얘기를 했을 땐 이런 걸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 이렇게 따져드니까 원장님께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오신 김에 말씀을 드린다 하면서 정말 죄송한데 다른 종교의 힘을 빌려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대요. 예. 근데 어머니는 모태신앙이시니까 근데 무당 아들이랑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질타를 받으셨는데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게 되면 또 그게 문제가 될까봐 너무 무서우셨대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잠드셨고 다음날이 됐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장님이 차 사고가 났다고 하시면서 오늘은 일하러 안 와도 될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게 됐고 그래서 저랑 오빠를 데리고 집 앞 포장마차에 떡볶이를 사러 가다가 돌아오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이 집 앞에 있어서 돌아오는 길에 어린이집을 지나가야 되는데 오빠가 갑자기 어린이집 쪽을 지나갈 그쯤에 갑자기 하연 선생님 이러면서 뛰어간 거예요, 어린이집으로. 근데 그때 눈이 정말 많이 와서 사람이 없었는데 엄마가 얘가 아무도 없는데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니까 갑자기 덜컥 겁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오빠를 잡으려고 퉁퉁아 어디가 하는데 오빠가 뛰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다시 뒤돌아서 엄마한테 뛰어오면서 엄마 쉿 이런 제스처로 달려와서는 엄마 집에 가자 이러면서 갑자기 웃으면서 본인 팔을 이렇게 잡아 끌었대요. 예. 그렇게 집에 도착을 했는데 오빠가 계속 혼자서 맞아 이러면서 갑자기 혼자 막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수긍을 하든 대화를 하듯이 막 웃으면서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서부터 이거 진짜 뭔가 불안하다 이 생각이 계속 드셔서 저를 재우고 이제 수소문해서 무당집을 정말 찾아봐야겠다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제가 그 어린애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오니까 급하게 달리려고 하는데 전혀 진정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제가 잘못될까봐 겁이 나서 무당집이고 뭐고 다 까먹고 바로 병원으로 뛰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빠가 엄마를 붙잡고 엄마 내가 그랬어. 난 나 괜찮아 하면서 달래주는데 제가 갑자기 오빠가 달래주는 그 타이밍에 우는 걸 뚝 그치고 괜찮아지더래요. 근데 엄마는 이게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 상황에 바로 패닉이 와가지고 오빠한테 퉁퉁아 하연 선생님이 누구야? 엄마한테 말해야 돼. 엄마 그 선생님 본 적이 없어. 누구야? 이러면서 소리를 치면서 막 우셨대요. 그랬더니 오빠가 엄마 비밀인데 진짜 비밀인데 미안해 이러면서 오열을 하더니 엄마 울지 말고 얘기하라고 제발 얘기하라고 하고 소리쳤더니 오빠가 부엌을 가리키면서 저기 내가 같이 가자 그랬어 미안해 하면서 막 울었대요. 엄마가 이걸 듣자마자 그 눈 오는 날에 신발도 안 신고 오빠랑 저를 안고 그냥 바로 뛰어나가서 걸어서 1시간이나 걸리는 친할머니네로 택시도 못 잡고 그냥 바로 뛰어가셨대요. 친할머니네 도착하자마자 친할머니가 엄마가 올 걸 알고 계셨다는 듯이 그 문 앞에서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를 보자마자 할머니가 아휴 하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면서 들여보내주셨고 그간의 일을 쭉 설명을 했는데 할머니가 들으시더니 나는 글쎄 안 보인다? 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계속 이 말만 하셔서 엄마가 울분을 토하면서 그런 게 어딨어요 어머니. 애가 이상한 걸 본다고. 집에 있다잖아요. 무당이라면서요. 이러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비셨대요.
근데 끝까지 할머니가 난 안 느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난 모르겠다. 이러면서 큰 칼 같은 걸로 오빠를 툭툭 치시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러고 내보내셨대요. 이유가 있을 것 근데 같다. 또 엄마는 눈이 이렇게 오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시고 너무 절망적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고 뭐고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를 봤는데 저는 얼굴이 시퍼래져 있고 오빠도 업혀 왔지만 좀 기진맥진하고 집은 또 뭐가 있다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이제 병원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병원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아빠가 오고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여기저기 아빠가 전화를 막 돌리시고 절에 한번 가보자. 이래서 지방에 있는 절에 가게 됐대요. 근데 어떤 스님이 오빠를 보시고는 당분간 좀 절에서 지내보시는 게 어떻냐. 아버님은 괜찮으시고 아들이랑 딸이랑 어머니랑 다 절에서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빠는 계속 집에 계시면서 다른 무당집들을 계속 가보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다른 집도 똑같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하셨대요. 결국에는 이렇다 할 결론은 없고 그 절에서만 한 달을 넘게 지내게 됐대요. 근데 오빠가 절에서 하루 종일 뛰어놀면서 평소처럼 막 혼잣말을 하지도 않고 이래서 뭔가 괜찮아졌나 싶어가지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번뜩 어머니가 오늘은 집에 가야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스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내려가 보셔도 된다 해서 그날 집에 돌아가게 됐다고 해요. 근데 집에 돌아갔더니 아무래도 아빠 혼자 일 집 반복하다 보니까 집이 너무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청소를 하는데 오빠가 이건 뭐야? 하고 문에 뭔가를 가리키더래요. 보니까 처음 보는 부적이 현관문에 길게 붙여져 있고 방마다 부적이 붙여져 있었대요. 그래서 오빠가 이거 떼도 돼? 하는데 뭔가 불안해서 안 된다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스님께서 주신 거니까 붙여놓자 하고 지내게 됐대요. 그렇게 3년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게 됐대요. 아버지도 술 아예 안 드셨고 두 분이서 대학을 그냥 관두시고 취직을 하시면서 예전만큼 좀 힘든 생활에서 벗어나서 잘 지내게 됐대요. 그때가 제가 5살쯤이 됐었는데 네. 아버지가 갑자기 친구 따라 노름을 하러 가셨다가 그 노름에 빠지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 약속했던 걸 다 잊으시고 잦은 술자리가 생기고 그 잦은 술자리로 인해서 더 심한 폭력에 시달리게 됐어요. 근데 이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냥? 네, 저희를 두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을까 싶긴 한데, 예. 네, 또 지금의 제 나이보다 어린 나이시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집을 나가셨고 10번만 지나면 돌아올게 했는데 10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학교에서도 왕따를 좀 심하게 당했고 초등학교에 가야 하는 어린애가 학교에 가는 대신에 어린이집에 가서 저랑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행복했다고 해요. 예. 근데 그러다 아빠가 노름에서 돈을 왕창 잃고 들어왔는데 오빠한테 너 때문에 엄마가 나간 거야 라는 말을 해서 오빠가 열받아서 부적을 다 떼버렸대요. 예. 왜 뗐냐면 사실 오빠는 그 어느 순간부터 하얀 선생님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절에 갔다가 돌아와서 부적이 생긴 이유로 못 보게 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엄마가 그날 울부짖으면서 그 선생님 보면 안 된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안 뗐던 건데 엄마도 나갔고 아빠도 막대하니까 본인이 위험할 때 자기를 구해줬던 그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적을 뗐고 그날에 오빠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난나는 죄가 없으니까 난나한테 밥 해줘야지 이러면서 가스레인지에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 순간에 그 하얀 선생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오빠 기억 속의 하연 선생님은 너무나도 착한 이미지와 아름다운 분위기를 가진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예. 부적을 떼고 나서 마주친 얼굴이 하얀 옷이 아니라 뭐에 탄 듯이 퀴퀴하게 변해 있었고 자꾸 웃고 있는데 그 눈과 귀가 닿을 듯이 찢어진 그 미소에 역겨운 냄새까지 순간적으로 너무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어서 딱 뒤를 돌아봤는데 그런 얼굴의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나타나자마자 눈알을 사방으로 빙글빙글 돌리면서 막 계속 웃으면서 네 계속 이런 미소를 짓고 제 옆을 방방 뛰어다녔대요. 오빠가 아니라 방에 있던 제 옆을 그냥 계속 방방 뛰면서 계속 이러면서 이제 된 거야 이제 된 거야 이제 된 거야 이러면서 제 주위를 뛰었는데 그게 제 눈에도 갑자기 튀어나와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게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대로 서 있다가 바로 오줌을 지려버린 거예요. 저 6살이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오줌을 지리고 오빠가 그걸 보자마자 떨리는 소리로 어떡해? 이러면서 다급하게 부적을 찾아서 붙이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왜 어른이 애 뒤에 서서 허리를 숙여서 얼굴을 보려고 하면 뒤집혀서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세로 뭐? 그거? 그거 이제 안 돼. 그거 안 돼. 이제 안 돼. 이러면서 계속 깔깔거리면서 웃었대요. 근데 오빠가 그 순간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가 도망가야 돼. 이 생각밖에 안 들어서 제 손을 잡고 뛰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움직이라고 난 내가 뛰어야 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아니야 아무데도 못 가 이러면서 웃다가 정색했다가 이러면서 계속 방방 뛰다가 갑자기 제 뒤에 멈춰서서 내 거야 이러면서 그 얼굴을 제 얼굴에 딱 붙이고 비비는데 그 차가운 감촉에 그 흉측한 얼굴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그 얼굴에 제가 놀래서 여기서 기절을 해버렸거든요. 기분도 얼마나 더러웠을까 그게. 그래가지고 오빠가 기절한 절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야! 하면서 소리를 치는데 그 귀신이 절 붙잡고 일으키더니 내 거 하면서 제 몸을 안고 막 비볐대요 자기를. 근데 그 옆을 보면서 오빠가 눈에 보이는 게 후라이팬밖에 없으니까 그걸 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리치려고 했는데 거기 뿌려져 있던 기름이 제 온몸에 뿌려지고 그 순간에 그 영가가 소리를 치면서 쌍욕을 하고서는 내 건데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오빠한테 막 달려들었대요. 그때 오빠도 순식간에 기절을 해버렸고 둘 다 눈 떠보니까 병원이었고 옆에 엄마가 계셨던 거예요. 이제 엄마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엄마는 집을 나가고서도 계속 저희 생각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불안한 마음만 계속 커지셨대요. 아, 그럼요. 근데 아버지가 엄마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찾아내서 계속 찾아가서 때리셨대요. 그래서 몇 달을 버티시다가 혼자 잘못된 선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밖에서 어떤 아저씨가 엄마한테 쌍욕을 하면서 니는 애미란 그딴 짓거리밖에 못하냐고 엄마 등짝을 엄청 때리셨대요. 근데 그때 엄마가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펑펑 울었는데 그 아저씨가 그럼 엄마를 계속 달래주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막 혼내셨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지금 니네 자식들이 얼마나 무섭겠냐고 당장 가서 데려와도 모자랄 판에 니만 살겠다고 나오면 어떡하냐 이러시는데 엄마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무조건 애들을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큰 잘못을 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택시를 타고 출발을 하셨대요. 근데 잘하셨다. 그때 잘하셨어. 아저씨가 같이 와주셨고, 근데 집에 도착을 해서 너무 긴장되는 마음으로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쾅 소리가 나면서 눈앞에서 오빠가 뒤로 날아가더래요. 그러면서 오빠가 기절하는 순간을 보게 됐고, 제가 들어가니까 제가 땅바닥에 누워서는 오줌이랑 막 이상한 기름 같은 거에 범벅이 돼 있고 쓰러져 있는 걸 보자마자 그 아저씨가 구급차 불러! 이러면서 소리를 쳤고, 엄마는 구급차 전화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셨는데 옆에 계시던 아저씨가 허공에 대고 막 쌍욕을 하면서 주먹질을 해대셨대요. 근데 엄마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애들은 기절을 해 있고, 그래서 심장이 쿵쿵쿵쿵 뛰어가지고 귀에서는 계속 그 심장 소리만 들렸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은연중에 내 건데 이 소리가 엄청 작게 희미하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엄마도 그때 직감하셨대요. 이거 그 선생님인가 보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됐고, 어머니가 진정을 하시고 나서 아저씨한테 감사하다, 앞으로는 애들이랑 셋이서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저씨가 그래 잘했다, 내가 다 얘기는 못 해주는데 애초에 그 망할 것이 난나가 가지고 싶었던 거라고. 니도 그게 이제 뭔지 알지? 그거 산 거 아니다. 퉁퉁이는 기가 워낙 세서 지 손으로 계속 못 건드렸을 거고 주변을 계속 괴롭혔을 거야. 애 아빠 봐라, 지가 나쁜 생각하니까 자꾸 짓고여들지. 이러면서 걔 집안에 무당 있지? 이러면서 모든 걸 알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내가 자세히 얘기 못 해주는데 너 말해줘도 못 믿을 거고 말도 못 해주는데 그 무당은 애들 못 마주치게 해. 난나는 절대 무당이랑 엮이지도 말아야 되고 마주쳐서도 안 되고 그냥 그 근처에 가지도 마. 차라리 바다 있는 데로 도망가서 살아. 이러면서 저를 엄청 걱정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앞으로 아들은 뭘 봐도 문제가 없을 건데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애들 잘 키워야 된다, 난나는 그릇이다 이러고 토닥여주고 가셨대요. 근데 엄마가 지금까지도 그분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뭐 하시는 분인지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리고 그날 당장에 엄마가 저랑 오빠랑 입원해 있을 때 짐을 싸고 바로 나오셨고, 저희는 그렇게 바다가 있는 지방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렇게 일단 이 에피소드는 끝이 나는 거네. 일단은. 네. 난나님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이 경악을 넘어서 이런 사연이 존재했구나. 지금까지 시들물을 거진 8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네. 이 숨죽인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차가워지는데 이거? 다행입니다. 아니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의 이야기예요 이거. 제가 시참을 계속 할 건데요. 와 이거 참. 이제 계속 나이를 제가 먹어가면서 상황이 심각해져서 그래서 제가 해외에 나와서 살게 된 거거든요. 아예 물 건너 가셨구나 그냥. 네. 근데 여기서까지도 작년에 일이 크게 있었어가지고 제 모든 일 이야기를 어디 풀 데가 없어서 시참하면서 다 풀어보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그 마지막에 아저씨 있잖아요. 전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곡성 보면 천우희가 신이잖아요. 신인데 사람처럼 나오잖아요. 네.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장하고 잠깐 나오지 않았을까? 도움을 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잠깐 너무 안타깝고 가여우니까 그냥 잠깐 개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에 그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뭐 알 수 있는 방도도 없을 것이고, 그냥 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조상신이 아니라 진짜 그냥 신의 개입? 그게 유일신일지 아니면 무속적인 신일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잠깐 가여워서 잠깐 개입했던 게 아니었을까? 소름 돋았다. 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가엽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당연히 그 선택을 하셨을 때 제가 지금 저도 부모지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네, 얼마나 힘들고 진짜 도망치고 싶고 진짜 그냥 목숨을 포기하고 싶은 정도의 수준이었을 텐데 그때 정신 차리라고 잠깐 나타나신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와 근데 그릇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난나님을. 네. 근데 난나님이 그릇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뭐 영이 맑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탐을 내는 건 맞겠지만 지켜주는 게 없으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키가 꽂혀있는 슈퍼카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큰 것들 막 잡기 아니면 악기들이 노리겠습니까 난나님을. 네, 진짜 읽어봤습니다. 참, 키가 그냥 꽂혀있고 주인이 없는 지켜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슈퍼카인데 타보고 싶겠죠. 움직여보고 싶고. 예. 입이 근질근질한데요. 아, 오케이. 여기까지. 더 네. 이상 난나님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시간이 저쪽 그 해외는 너무나 지금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쉬셨다가 출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난나님의 이야기는 천천히 오래오래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오늘 또 용기 내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네, 또 다른 이야기들이 준비가 되시면 꼭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공포 쪽 판에서는요, 이 정도 급의 이야기는요, 진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홈파님 생각도 많이 났는데 결이 조금 달라요. 홈파님 쪽은 무속 쪽에서 파워가 강한, 그러니까 좀 답을 알고 있는 이런 쪽이 좀 강했다면 이쪽은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 정말 좀 악한 귀신이 집에 들어왔는데 마땅히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 달랐거든요. 홈파님의 이야기랑은. 그래서 와 진짜 숨 죽이면서 들은 게 아니라 손이 지금 차가워졌어요. 정말로. 손발이 차가워지고 소름은 계속 쫙 끼치고 이거 아마 저 말고도 모든 분들이 그렇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연기지만 이건 연기가 아닌 게 그때 듣고 본 거를 그대로 말씀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연기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숨막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는 진짜 누가 공포 짬이 있으신 분들도 소름이 안 끼칠 수가 없는 그런 레전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